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의 이병호입니다. 오늘 세계 빛의 날을 맞아서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가 이런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제목은 홀로그래피 또는 홀로그램의 올바른 이해입니다. 이러한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론이고요. 그리고 홀로그램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와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디지털 홀로그래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 필요하시면 원하시는 부분만 찾아가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5월 16일은 세계 빛의 날입니다. 1960년 5월 16일에 그 메이먼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레이저를 동작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루비를 매질로 써서 레이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을 해서 유네스코에서 세계 빛의 날을 정했습니다. 올해가 레이저가 만들어진 지 꼭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 빛의 날은 이 근거로 삼은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요 메이먼의 날이지만 사실은 레이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광학과 광기술의 중요성을 세계 만민에 알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많은 광학 관련 학술 단체들이 이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는 여러 가지 응용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응용은 광통신이고 또 한편으로 또 아주 중요한 응용이 홀로그램 기술이 되겠습니다. 홀로그램이란 말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화 스타워즈나 아이언맨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소위 홀로그램이다라고 부르는 그러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상적으로 3차원 영상이 탁 튀어나와서 사람하고 인터랙티브하게 그런 정보를 주고받고 말을 하고 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완전히 구현되는 기술은 아니고 아직 갈 길이 좀 먼 그러한 기술, 즉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홀로그램이라는 이름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기술에 홀로그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것은 홀로그램이라는 단어가 사람들한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러한 다른 기술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다 좋은 기술인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정말 홀로그램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러한 그 유명한 가수나 또는 아이돌의 홀로그램 콘서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여기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영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는 실제로 사람이 일부는 있고 일부는 영상으로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있고 또 이것도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그 홀로그램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인데요. 스마트폰 위에 프리즘, 반거울을 이렇게 세워서 놓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상은 이 스마트폰에 띄우는데 그것이 이 프리즘의 면에 반거울에 반사돼서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보면 상이 이 프리즘 속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홀로그램이 아니고요. 이제 홀로그램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홀로그램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유사 홀로그램이라는 말도 붙이기도 하고 또 플로팅 떠 있는 이런 홀로그램이다라는 말 붙이기도 하는데 사실 홀로그램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과하고 오렌지가 있을 때 오렌지의 여러 가지 종류를 그 오렌지라고 부르지 않고 사과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기술은 다 이러한 기법입니다. 여기 프로젝터가 있고 프로젝터에서 상을 비춥니다. 이것이 그런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러면 여기 스크린에서 빛이 산란됩니다. 그러면 그 영상이 여기 반거울이 있는데 비스듬하게 반거울이 있는데 여기서 반사돼서 관객에게 보입니다. 그러면 관객이 여기서 볼 때는 빛이 여기서 꺾여서 온 걸 모르니까 빛이 여기서 온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터에서 준 상이 여기 떠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이것은 3차원 상도 아니고 사실 2차원 상입니다. 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이것이 밑에 바닥에 스크린
영상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여기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진짜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마치 증강현실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실제 어떠한 그 물체 또는 사람과 백그라운드 프로젝터로 주는 것, 뭐 이런 것이 합쳐진 이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실 이론적으로는 아주 단순한 기술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뭐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잘 그 공연에 사용할 것이냐라든가 이러한 어떤 잘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당연히 간단하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고안이 됐고 1800년대 말에 페퍼라는 사람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서 페퍼의 유령이라고 불립니다. 여기 보시면 빛을 비추고 여기 진짜 사람이 있습니다. 유령 분장을 한 사람이 있고 여기서 산란된 빛이 요 반거울에 반사돼서 관객에 보입니다. 그러면 관객이 볼 때는 여기 있는 사람이 요 반거울이 있는 걸 모르니까 여기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 홀로그램으로 잘못 불리고 있는 것이 최적형 디스플레이입니다. 최적형 디스플레이도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와 같이 스크린을 회전시키면서 프로젝터를 사용해서 상을 이렇게 산란시켜 주는 것입니다. 요 그 산란체는 주로 빛을 아래 위로만 퍼뜨리고 옆으로는 조금만 퍼뜨립니다. 그래서 그 정면에서 볼 때는 그 정면에서 보는 상이고 이것이 옆으로 회전되면 스크린이 회전되면 요 디퓨저가 회전되면 또 옆에서 보는 상을 주고 해서 이 스크린을 아주 빨리 돌리고 거기에 맞춰서 프로젝터 상을 바꿔주면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오른쪽에서 보는 상은 스크린을 빨리 돌리기 때문에 스크린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홀로그램은 아닙니다. 홀로그램이 아니라 이것은 최적형 디스플레이라고 불리는 기법입니다. 자, 홀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사람이 3차원을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초점 조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물체가 여기 있을 때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을 이 눈의 망막에 깨끗하게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눈동자 렌즈의 두께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눈동자 렌즈의 초점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이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러한 정보가 뇌에서 이용이 돼서 입체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양안시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두 눈이 떨어져 있어서 한 6.5cm 정도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두 눈이 보는 그림이 이렇게 오른쪽 눈, 왼쪽 눈 그림이 좀 다릅니다. 가까이 있는 물체는 옆으로 더 벗어나 있고 멀리 있는 물체는 양눈이 보는 이미지가 거의 같죠. 이렇게 그 두 눈이 보는 그림이 다르기 때문에 입체감을 느끼는 것을 양안시차라고 합니다. 또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두 눈동자가 이 물체를 보기 위해서 모이는 각도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수렴이라고 합니다. 또 운동시차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원래는 좀 다른 뜻이 있는데 보통 3D 디스플레이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운동시차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물체를 사람이 옆으로 가서 보면 물체의 옆면이 보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극장에서 보는 그러한 3차원 영화는 운동시차는 없습니다. 가운데에서 보거나 극장의 가운데에서 보거나 극장의 가장자리에서 보거나 이렇게 오른쪽 눈 영상과 왼쪽 눈 영상이 다른 두 개의 영상만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자리로 간다고 이 차의 옆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장자리로 갈 때 차의 옆이 보이려면은 이 두 개의 두 개의 뷰가 아니라 더 많은 멀티뷰라고 하는데요. 다시점의 영상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어쨌거나 실제 물체가 있을 때는 이러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뇌에서 3차원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구현하기가 어려우니까 많은 3D 디스플레이 방식에서는 이것의 일부만을 구현을 합니다. 그런데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빛의 파동을 그대로 재생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어떤 이유로 그 3차원을 인지하느냐 이거에 관계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에 관계하지 않고
빛의 파동을 똑같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 사람이 보면 그게 진짜 물체처럼 보이는 겁니다. 즉 이러한 사람의 깊이를 인식하는 방법에 관여하지 않고 빛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기술, 그것이 홀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또는 이제 홀로그래피 기술이 되겠습니다. 실제 3차원 디스플레이 기술은 역사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기술이 있습니다. 여기 안경식 방식 기술이 있고 또 두시점 또는 다시점 디스플레이가 있고 초다시점, 뭐 집적 영상, 인테그랄 이미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층 구조 디스플레이, 이것이 원래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인데 최근에는 이 통칭해서 이런 것들 다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최적형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홀로그래피는 이러한 많은 디스플레이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홀로그래피가 3D 디스플레이와 그 동의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홀로그래피는 이러한 많은 3D 디스플레이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디스플레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그런 휴먼 팩터에 상관없이 빛의 3차원 파동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내겠다 하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홀로그래피가 주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는 데니스 가버가 1947년에 특허를 냈고 48년에 네이처에 논문을 냈습니다. 그 네이처 저널의 역사도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미 이때도 네이처가 존재했고요. 그래서 그 여기를 냈는데 이제 뒤에서 보시겠습니다만 이 홀로그램은 코헤런트한 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레이저가 있어야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저가 세상에 나온 게 1960년입니다. 여기엔 1947년, 48년이니까 아직 레이저가 나오기 전이어서 큰 관심은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가버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은 처음에는 빛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전자현미경의 상을 더 좋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전자현미경에서 일렉트론도 파동성을 갖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어쨌거나 그랬고요. 이제 1960년에 레이저가 등장하고 나서 이제 미시간 대학에 있던 이 리스 교수와 그 교수였던 우파트니엑스 이런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고 또 1964년쯤 돼서는 실제 홀로그램을 보여주는 논문도 쓰고 또 그 학술회의 논문을 그 홀로그램을 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러시아 사람 데니숍도 큰 기여를 했고요. 또 컴퓨터로 홀로그램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컴퓨터 제너레이티드 홀로그램이란 것도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미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기 훨씬 전인 1967년에 이미 컴퓨터를 사용하는 홀로그램의 그런 기법들도 개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벤튼이라는 사람은 우리 신용카드에 들어가는 그 무지개색 홀로그램, 엠보싱 해서 쉽게 싸게 만들 수 있는 홀로그램을 만든 그런 분입니다. 데니스 가버는 이제 이 홀로그램 기법을 만든 것으로 197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빛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은 입자의 성질도 있고 파동의 성질도 갖고 있는데요. 빛이 파동이라고 할 때는 이제 전자파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빛이 이렇게 Z 방향으로 G축을 따라서 진행을 해 간다면 여기에 전기장과 자기장을 그린 하나의 예입니다. 이 화살표의 방향이 여기 전기장의 방향이고 화살표 길이가 그 전기장이 얼마나 센가 하는 걸 나타냅니다. 거기에 이제 90도 되게 이렇게 직각으로 자기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쭉 오른쪽으로 진행해 가는 것을 상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러한 패턴이 G축을 따라서 쭉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을 사인파로 많이 그리는데요. 이러한 이제 패턴이 쭉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시각에 이렇게 공간적으로 펼쳐져 있을 때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리가 파장이고 이것이 쭉 시간에 따라서 지나갈 때 이 지점에서 내가 기다리면서 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시간적인 간격, 그것이 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기다리면서 1초 동안에 몇 개의 똑같은 패턴이 지나가느냐, 몇 개의 주기가 지나가느냐를 세면 그것이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은 이와 같이 전기장, 자기장이 서로 물린 전자파입니다. 전자기파의 일종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진행해가는 속력이 빛의 속력이고, 이와 같이 이제 파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빨갛고 파란 거는 빛의 색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빛의 파동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볼록한 부분과 제일 깊이 들어간 부분,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 위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인파가 제일 큰 부분과 제일 작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이렇게 쭉 진행하는 이 평면 형태의 파동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인이 여기가 제일 큰 값, 여기 제일 작은 값인데, 그것들이 위치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사인이 그런 위상이 좀 앞서서 진행하고 요건 늦어서 진행하면 이렇게 파면이 이렇게 같은 위상을 갖는 점이 이렇게 파면들로 구성이 되는데, 그런 점들을 이으면 파면이 구성되는데, 이렇게 파면이 이제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빛은 이러한 그 위상이라는 게 있고, 또 아까 사인파이의 높이, 그것은 진폭입니다. 빛이 진폭이 달라지면 이렇게 빛의 세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는 빛이 작은 진폭을 갖고 있어서 약한 빛이고, 여기는 센 빛입니다. 이렇게 빛은 그 사인파 형태의 파동인데, 진폭, 사인파의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상은 이게 이렇게 여기서 그 더 앞서서 가느냐, 더 뒤쳐져서 가느냐를 정하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파면의 모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빛은 두 가지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 빛만의 특성은 아니고 파동이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빨갛게 다 막아놓고 여기만 구멍을 뚫어놨는데 뒤에서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은 평면파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파동이 요 열려진 슬릿을 통해서 통과할 텐데, 딱 슬릿 모양으로만 딱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퍼집니다. 그것을 회절이라고 하고, 순우리말로는 뭐 애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은 이제 물결파의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슬릿이 좁으면 더 옆으로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회절이고 파동에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또 하나 파동의 독특한 현상은 간섭입니다. 여기에 두 개의 슬릿이 있고 뒤에서 이런 평면파, 빛이 오면 여기를 통과한 빛이 회절이 돼서 이렇게 퍼지겠죠. 그리고 이 구멍을 통과한 빛도 퍼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서 P라고 표시된 점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파동이 다 산과 골 사인파에 높고 낮음이 있어서 이렇게 오고, 여기서도 산과 골 해서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위치에서 산과 산이 만나거나 골과 골이 만나면 산이 더 높아지고 골이 더 깊어져서 더 센 파동, 진폭이 커지는 파동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위치에서 산과 골이 만나면 서로 상쇄돼서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스크린에 빛의 세기 패턴을 그리면 이렇게 세고 약하고 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물결파에서 이렇게 두 개의 파도가 있을 때 막 이렇게 간섭을 해서 산과 산이 만나느냐, 뭐 산과 골이 만나느냐 해서 빛이 물결파가 약해지고 뭐 세지거나 약해지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홀로그램이라는 건 무엇이고 사진과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진을 찍는 카메라인데요. 여기 물체가 있고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옵니다. 여기가 이제 렌즈가 있고 카메라에 뭐 필름이 될 수도 있고, 요새는 그런 이미지 센서가 되겠습니다. 뭐 CCD 센서가 될 수도 있고, 뭐 CMOS 이미지 센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그러한 그 물체가 여기 딱 상에 잘 맺히기 위해서는 이 거리가 적당히 잘 맞아야 됩니다. 거리가 잘 맞지 않으면 이렇게
좀 이제 뿌얘집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을 찍는데 여기에 사진을 찍는 정보를 기록하는 매질은 이것이 이제 뭐 필름이건 또는 반도체로 만든 이미지 센서건 빛의 세기만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세기 정보만을 기록을 합니다. 빛의 파동 정보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원래 영상을 재생하면은 파동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위상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빛의 세기 정보만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입체로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홀로그램은 뭐냐 하면 이렇게 물체에서 반사된 이러한 빛이 있으면 이 빛의 파동, 아까 본 것처럼 이 파동은 위치마다 세기도 다르고 또 위상도 다르죠. 그래서 파면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을 기록을 했다가 이 파면을 그대로 재생해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즉 만약 이렇게 파동을 그대로 재생해낸다면 이 오른쪽에서 사람이 보면 이 파동이 당초에 여기 물체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왔던 파동과 똑같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이걸 입체로 느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뭐 어떠한 요인으로 입체감을 느끼느냐 하는 휴먼 팩터에 관계없이 그냥 빛의 파동을 똑같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예, 그것이 홀로그램의 기본 아이디어고 이와 같이 홀로그램은 완전한 기록을 한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세기 또는 진폭 패턴만이 아니라 위상 패턴도 다 기록을 했다가 재생을 해서 이렇게 파면을 그대로 만들어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저장 매질입니다. 저장 매질인데 이걸 어떻게 뭘 가지고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러한 저장 매체는 다 빛의 세기에만 반응하지 위상까지 기록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상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두 빛의 간섭을 이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빛의 성질 중에서 그 간섭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물체에서 오는 빛, 이것을 물체광이라고 부르고요. 이쪽에서 오는 빛, 이것을 여기에 기준광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이 두 빛의 간섭을 여기 쪼여줍니다. 간섭 패턴에 쪼여주면 이 두 빛의 상대적인 위상차에서 여기에 이 매질에서 어떤 위치냐 해서 그 위치에서 보면 이 두 개의 광파의 위상 차이가 있을 거죠. 그 위상 차가 이제 산과 산이 만나느냐, 뭐 골과 골이 만나느냐, 그것으로 빛이 세고 약하고 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패턴을 기록합니다. 그 패턴은 빛의 세기 패턴이 됐죠. 그 세기 패턴이 됐지만 각 위치에서 그 세기 패턴은 각 위치에서 두 빛, 물체광과 기준광의 상대적인 위상의 차이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위상 정보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물체고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쭉 진행해 오면 요 매질 부분에서 이러한 빛이 되는데 기준광을 주면 이렇게 뭐 줄무늬가 있는 이런 간섭 패턴이 세기 패턴이 여기 쪼여지고 그것을 기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한 다음에 상을 재생해낼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것이 그 기록했던 매질입니다. 이것을 이제 홀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이것이 필름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아날로그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필름인 겁니다. 뭐 실버 할라이드나 뭐 등등 그러한 필름인데요. 여기에 검출광 또는 읽는 광, 리딩 빔 또는 뭐 이것을 또 레퍼런스 빔, 기준광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광을 비춰주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이 간섭 패턴을 기록했을 때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광입니다. 똑같은 파장을 갖고 똑같은 방향을 갖고 그러한 형태를 갖는 그러한 광인데 그것을 비춰주면 이 매질에서 빛이 회절돼서 원래의 그 오브젝트 빔, 물체광의 광파 패턴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람이 보면 이것이 당초에 여기 물체가 있었던 것처럼 거기서 나온 광파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것을 허상이라고 합니다. 버추얼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홀로그램 이 저장한이란 홀로그램에서 요 들어오는 검출광이 위치마다 다 닿을 텐데, 그 위치마다 빛의 그러한 투과율이 이쪽으로 빛의 투과율이 당초 기록된 간섭 패턴에 따라서 달라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그 위치마다 빛이 느끼는 굴절율이 그렇게 달라지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홀로그램의 이제 기본 원리입니다. 사실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은 이런 원리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빛에 대해서 좀 배운 사람들은 이것이 간단한 수식으로 이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보통 홀로그램이라고 하면 이제 이 홀로그램이라는 용어도 혼돈돼서 쓰이고 있는데, 이제 대개의 경우는 이렇게 저장한 요 간섭 패턴을 저장한 거 요거 자체를 홀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여기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재생돼 나온 상, 이것을 홀로그램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보통 재생된 영상, 재생된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일반인들은 이거를 홀로그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요것을 홀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전체, 이러한 기법, 이러한 기술, 이것과 관련된 과학적인 연구하는 것, 이것을 이제 홀로그래피라고 부릅니다. 홀로그램은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온 엑시스 홀로그램과 오프 엑시스 홀로그램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온 엑시스 홀로그램은 동축 홀로그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체에서 나오는 빛과 어떤 이제 기준광이 같은 방향으로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홀로그램을 기록할 때 유의할 것은 뭐냐 하면 이 두 개의 빛이, 요 빛과 요 빛이 서로 간섭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간섭성이 좋은 빛을 긴 시간 동안 흐트러지지 않고 잘 내는 광원, 그것이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씁니다.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을 둘로 나눠서 이렇게 삥 돌려서 하나는 이쪽으로 오게 하고 하나는 이쪽으로 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편의상 기준광과 물체광의 색깔을 달리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색깔의 빛입니다. 같은 파장의 그러한 빛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섭이 잘 되는 빛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저가 필요한 것입니다.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은 길게 사인파가 길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나눴다가 합쳐도 그 위상관계가 서로 잘 맞아서 간섭 패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홀로그래픽 매질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필름이면 필름을 현상을 해놓고 기준광을 이 당초 들어온 거와 똑같이 주면 여기서 회전이 돼서 물체광이 생겨 나옵니다. 여기 녹색으로 표현한 이러한 광파의 그 패턴 또는 그 파면의 패턴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저장 매체가 얇으면 이렇게 원하는 광 말고 다른 광들이 나옵니다. 같이. 그것이 이제 DC 노이즈라든가 켤레 노이즈, 뭐 자기상관 노이즈 이러한 것들이 같이 나와서 여기서 보면 그것이 헷갈려 보입니다. 그것이 온 엑시스 홀로그램의 이제 단점입니다. 가보가 처음 제안한 이러한 홀로그램은 이러한 온 엑시스 홀로그램이었고요. 그런데 그 오프 엑시스 홀로그램은 장점을 가지는데 이것은 리스와 우파트닉스가 제안한 홀로그램입니다. 그렇게 겹쳐서 나와서 헷갈리는 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기준광과 물체광을 다른 각도에서 오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물체광, 이것이 복원된 물체광,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이고 아까 말씀드린 다른 노이즈 성분들은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오프 엑시스 홀로그램 또는 축외 홀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통신 이론에서는 이런 시간에 따른 신호에서 이런 비슷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는 미시간 대학의 전기
전자공학을 하는 교수였기 때문에 그런 이론을 알고 있어서 그것을 이런 빛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냈던 것입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것은 얇은 홀로그램이어서 그렇게 노이즈가 생기는 것인데, 사실 두꺼운 홀로그램이면 노이즈가 적게 생기거나 또는 완전히 100%다 원하는 빛으로만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기준광과 물체광이 들어가면 이렇게 간섭 패턴이, 이제 빨간 게 빛이 센 부분이고 그 사이가 빛이 약한 부분이고 센 부분이고 이런 식입니다. 이런 간섭 패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홀로그램, 최적 홀로그램에서는 이제 이것이 기록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빛이 세고 약한 패턴에 맞추어서 이 물질 자체의 그 굴절률이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된 그 홀로그램, 두꺼운 홀로그램 매질에 이제 기준광이 들어오면 여기서 회절돼서 물체광이 생성이 됩니다. 재생이 됩니다. 복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어오는 빛이 요 매질 내에서 각각의 부분에서 조금씩 다 회절이 됩니다. 그것이 이 방향으로 다 보강 간섭을 해서 원래의 물체광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빛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보강 간섭을 하지 못하고 다 상쇄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물체가 두꺼우면 이 기준광이 다 100% 이런 복원된 물체광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홀로그램이 더 효율이 좋고, 또 빛의 투과율을 바꿔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빛이 느끼는 굴절률을 바꿔주는 그러한 홀로그램이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홀로그램에 아주 또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러한 왼쪽에 보는 것 같은 이런 패턴을 이렇게 기록을 시켜놓고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이제 기준광을 줄 때 기준광의 방향이 달라진다 라고 하면 이게 제대로 회절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여러 위치에서 회절되는 빛들이 보강 간섭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광의 파장이 달라졌다라고 해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원래의 기록된 정보를 그대로 재생을 하려면 여기에 읽기 위한 빔, 기준광, 또 이런 프로브 빔, 영어로 프로브 빔이나 리드아웃 빔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재생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빛이 당초에 사용됐던 이러한 기준광과 똑같아야만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의 정보나 영상을 기록을 하고 기준광을 바꿔주면 같은 공간 내에 다른 정보를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다중화, 영어로 멀티플렉싱이라고 하고요. 다중화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렇게 홀로그래픽 데이터 저장 장치, 홀로그래픽 데이터 스토리지의 연구가 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워낙 반도체 메모리 기술이 아주 뛰어나서 이 연구가 이제 주춤해졌는데, 아직도 뭐 일본 등 일부에서는 이것을 전자파 어떤 장애나 전자파 공격에 지장을 받지 않는 메모리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마치 그 CD, DVD처럼 이런 돌리는 이러한 매질인데, 여기에 폴리머, 포토폴리머입니다. 포토폴리머가 그러한 간섭 패턴을 저장을 하는 홀로그램 매질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기록을 하는데, 여기서 주는 여기에 SL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 공간 광 변조기라고 불리는 것인데, 거기에 정보를 주는데 이렇게 2차원 데이터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한꺼번에 여기에 기록을 하고 한꺼번에 읽어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SLM에서 반사되는 것이 물체광이고, 이 양쪽에 디퓨저에서 반사되는 것이 기준광이 되고, 그 간섭을 다 기록을 한 다음에 읽어낼 때는 이 기준광을 주면 물체광이 재생돼서 이 카메라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CCD 카메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홀로그래픽 데이터 저장 장치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러한 홀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저가 만들어지고 나서, 레이저가 세상에 등장하고 나서 리스와 우파트닉이 만들었던 최초의 제대로 된 홀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지금 인터넷에서 가져온 그러한 그림인데 이제 홀로그램을 만들어 파는 회사, 이러한 아날로그 홀로그램을 만들어 파는 회사입니다. 이것은 동영상이 아니라 이 상을 보여주는 것은 정지상을 보여주는데 이 찍는 카메라의 각도를 돌아가면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체로 보인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아날로그 홀로그램이고요. 또 역시 아날로그 기법의 홀로그램 기법을 이용한 그것으로 이제 동영상을 회자시켜서 볼 수 있는 것이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라는 또 중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렉트로 홀로그램이라고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홀로그램이 있고, 또 디지털 홀로그래피라고 주로 현미경, 3차원 현미경에 쓰이는 그러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이네 가지가 중요한데, 이 아날로그 홀로그램은 이제 지금까지 드린 말씀으로 충분하고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먼저 이러한 그 동영상을 보여주는 전자 홀로그램 부분, 이것을 보통 다른 말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가 뭔지, 그것을 이용을 하는 예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디지털 홀로그래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그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보통 말하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아날로그 홀로그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홀로그램을 말합니다. 이것은 공간 광 변조기라고 불리는 스페셜 라이트 모듈레이터라는 이러한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적당한 정보를 주어서 여기 사용되는 레이저의 빛을 픽셀별로 변조를 해서 여기에 원하는 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이 보면 입체상이 보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공간 광 변조기는 여기서는 투과형 타입인데요. 즉 여기를 투과해가는 빛을 픽셀별로 제어하는 것인데, 또 반사형 그러한 엘코스라고 소위하는 그러한 리퀴드 크리스탈 온 실리콘 같은 반사형 그 공간 광 변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확하게 이 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픽셀별로 빛이 투과해 가는 진폭과 위상을 다 독립적으로 변조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것을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가지를 다 독립적으로 픽셀별로 변조하는 그러한 소자가 없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진폭은 변조하지 않기를 원하고 위상만을 변조합니다. 왜냐하면 진폭을 변조하면 빛의 양이 줄어들어서 또 효율이 나빠지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위상만을 변조하기를 원합니다. 또 실제로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간섭을 이용을 해서 레이저를 가지고 둘로 나눠서 하나는 기준광, 하나는 물체에서 반사돼서 오는 광으로 해서 그 간섭 패턴을 기록을 하고 그것을 또 이제 디스플레이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실제로 물체를 찍는 실사 홀로그램 말고 또 많은 응용에 있어서는 이런 컴퓨터로 정보를 재생해냅니다. 그것을 컴퓨터 제너레이티드 홀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인데요. 이것은 실제로 물체가 있는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다 똑똑하니까 실제 물체는 없어도 여기에 패턴이, 광의 패턴이, 위상 패턴이 어떻게 되면 이러한 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한 정보를 주고 레이저를 사용을 해서 상을 생성해내는 것, 그것을 컴퓨터 제너레이티드 홀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름 같은 거 쓰는 것은 아날로그 홀로그램인데, 이렇게 전자 소자를 쓰는 것, 이것은 원래의 이름은 일렉트로 홀로그래피, 전자 홀로그래피입니다. 전자 홀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 특히 이제 한국의 연구자들이 아날로그 홀로그램이란 말에 대응을 해서 디지털 홀로그램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예. 그런데 사실 디지털 홀로그래피란 것은 좀 다른 기술입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일렉트로 홀로그래피 또는
더 많이 쓰이는 용어는 요새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홀로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의 경우는 이와 같이 만듭니다. 즉 여기에 이제 이것이 홀로그램 면입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위상 변조를 해서 뭐 이런 상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이런 상은 이 변조 하는 이러한 디바이스의 소자에 뭐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 가상적인 물체의 점이 있으면 여기서 출발한 빛들이 이렇게 확산돼서 회절돼서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패턴은 홀로그램 패턴은 이런 그 간섭 패턴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준광과에 간섭하는 패턴은 이런 식의 그 어떠한 뭐 링 모양의 패턴처럼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패턴들을 재생을 해내서 여기에 물체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원 물체를 이렇게 점들의 집합으로 가정을 하고 이 각각의 점들에서 나온 빛이 어떻게 패턴이 되느냐 이것들을 계산해서 다 모으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인트 클라우드 베이스 CGH라고 합니다. 반면에 네. 그래서 이것이 그 예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점 광원이 있을 때 거기서 쭉 퍼져나와서 어느 거리만큼 가면 빛의 진폭과 위상 패턴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점의 위치가 달라지면 이런 패턴의 또 위치가 달라지겠죠. 이런 것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모아서 여러 점들에서 나온 패턴을 다 모아서 보면 이 홀로그램 면에서의 그러한 진폭과 위상 패턴인데 이것이 구현이 되면 여기서 조금 흐리게 나왔습니다만 여기서 보는 것처럼 Z방향 깊이마다 초점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이 별 3개가 서로 다른 Z 깊이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점이 다른 그런 입체상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산을 해서 이러한 것을 변조기에 띄우면 이와 같이 그 입체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물체를 점들의 집합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런 삼각형 메쉬들의 집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계산량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이 빛을 반사 또는 산란시키는데 이 각각의 삼각형의 방향 등을 고려를 해서 그런 것이 이제 산란된 패턴이 멀리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룡의 그러한 예인데요. 이것은 이제 지금 고려대에서 연구하는 아주 이 분야의 뭐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인 이제 김희 교수님의 연구였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그 홀로그램을 계산을 할 때 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그 반복 수렴을 통한 계산입니다. 이터러티브 후리에 트랜스폼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홀로그램을 실제로 만들려면 계산해서 만들려면 이것이 기본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빛의 회절 이론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회절 이론은 다 잘 알려져 있어서 뭐 어떤 면에 있던 빛이 멀리 진행하면 어떻게 패턴이 바뀌느냐 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뭐 위상이 어떻게 바뀌느냐, 진폭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변조기가 있는데 공간광 변조기가 있죠. 스페셜 라이트 모듈레이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변조기의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멀리 가면 뭐 어떤 거리만큼 가면 이러한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또는 이런 걸 생각하셔도 됩니다. 레이저 포인터에 뭔가 끼우면 저 멀리 스크린에 화살표의 이미지가 나타나든지 뭐 스마일 이미지가 나타나든지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레이저 포인터의 위치, 이것이 스크린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그 우리가 원하는 패턴인데 이쪽 위치에는 요것을 축소시켜 놓은 패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회절하면서 그 패턴이 이제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빛이 어떻게 진행해 가면서 이제 어떻게 패턴이 바뀌어지는지가 수학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역변환을 계산합니다. 다만 여기에 빛의 세기가 있는데 빛의 파동을 제대로 표현을 하려면 이러한 진폭 정보뿐만 아니라 진폭의 제곱이 세기에 비례합니다. 진폭 정보만이 아니라 요 각 위치별로 또는 픽셀별로 위상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랜덤하게 위상 정보를 처음에 픽셀별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공간 광 변조기 위치로 역전파 시켜서 여기에서 패턴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계산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스크린에서 화살표 패턴이 보이려면 레이저 포인터 앞에서는 패턴이 어떻게 되는가를 수학적으로 역전파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그 면에서 공간 광 변조기 면에서 그 평면에서 위치별로 빛의 진폭과 위상 패턴이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빛의 위상과 진폭을 동시에 독립적으로 다 바꿔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대개 그 진폭은 다 최대로 놓습니다. 1로 놓고 최대로 놓고 위상만을 변조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과에서 진폭을 다 1로 바꿉니다. 그리고 위상 패턴만 가지고 다시 또 순방향으로 수학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영상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앰플리튜드, 이렇게 진폭 패턴이 있고 위상 패턴이 이제 계산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진폭 패턴은 원래 우리가 원하는 영상으로 갈아치웁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상 패턴은 남기고요. 그것을 다시 역방향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진폭 분포와 위상 분포가 나올 텐데 진폭을 다시 다 1로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 이렇게 순방향, 역방향 계산을 하면서 어떤 오차가 얼마 이상 이하로 나오도록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이 보면 그러한 반복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오른쪽에 영상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복 계산을 많이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이러한 위상 분포를 공간 광 변조기에 주면 원하는 위치에 가서 이러한 영상이 나온다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 홀로그램 쪽 변조기, 위상 변조기에서의 정보하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서의 영상은 완전히 다른 형태입니다. 즉 이것을 축소시켜 놓은 패턴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D 디스플레이 기술 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기하광학에 기초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 홀로그램은 파동과학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해서 다른 3D 디스플레이 기술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조금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광학을 잘 공부하면 그런 것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공간 광 변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공간 광 변조기는 보통 액정 같은 것으로 만드는데요. 이 픽셀별로 여기서 뒤에서 투과하는 광의 위상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보통 LCD 같은 액정 디스플레이 같은 것은 시야각이 아주 넓습니다. 거의 뭐 180도 이렇게 되죠. 그리고 뒤에서 백라이트이 사방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런 홀로그램에 사용되는 공간 광 변조기에서 들어오는 뒤에서 들어오는 빛은 수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꼭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 레이저를 쓰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 픽셀의 두께를 통과하면서 정확한 위상 변화를 겪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울어져서 들어오면 그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들어오는 광선들이 이 픽셀을 통과하고 이제 퍼집니다. 이 퍼지는 각도가 시야각을 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퍼지는 각도, 회절 각도는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주어지는데 픽셀 크기가 작아져야 이 회절 각도가 커집니다. 시야각이 커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외로 아주 작습니다. 이것이 보통
공간 광 변조기에 사용되는 픽셀의 크기 32 마이크로미터, 8 마이크로미터 이렇고 그때 이제 파장별로 시야각입니다. 이렇게 시야각이 작다 하는 것이 이런 동영상을 보여주는 홀로그램 기술의 또 큰 단점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야각을 넓히기 위한 기술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와 같이 렌즈를 써서 이렇게 모아서 시야각을 넓힌다든가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신에 상의 크기는 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간 광 변조기고 이것이 하나의 픽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에탕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에탕두 보존 법칙이란 건 뭐냐 하면 그 시야각과 그 이미지 크기의 영상 크기의 곱은 이것이 에탕두인데 그것은 광학계를 거치더라도 뭐 렌즈를 쓰더라도 일정하면서 그 값은 결국은 픽셀 공간 광 변조기의 픽셀 개수에 비례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공간 광 변조기의 픽셀의 각각의 크기를 얼마나 작게 만들고 전체 픽셀 수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가 좋은 홀로그램을 만들 수 있느냐, 좋은 홀로그램 영상을 만들 수 있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가로축은 필드 오브 뷰, 시야각이고 세로축은 이 영상을 조그만한 아이박스라고 불리는 그 작은 창 안에서만 제대로 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박스와 필드 오브 뷰 간에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 곡선을 얼마나 더 위로 밀어내느냐 하는 것은 이러한 디스플레이 패널, 요 공간 광 변조기의 그러한 해상도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아이박스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즉 대개의 경우는 이 동영상 홀로그램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요 눈 근처에 작은 박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은 이러한 아이박스를 크게 하기 위한 대화면 홀로그래피를 만들기 위한 여러 기술들이 있는데 이것은 시리얼이라는 회사가 특허를 냈던 기술인데 눈의 위치를 트래킹하면서 그 눈의 위치에 맞게 정보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든 이러한 그 대형 화면, 대각선으로 35cm의 화면에 변조, 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구현한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복소 변조라는 것은 진폭과 위상을 다 변조하기 위해서 두 개의 공간 광 변조기를 썼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3차원 상에 3차원 상을 일반 카메라로 찍을 때 카메라의 초점을 앞에 맞추느냐 뒤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상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는 더 말하자면 블러링이 된 것이죠. 즉 깊이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연구했던 예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레이저로 그 액정 말고 마이크로 미러로도 그런 홀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한 갈바노 미러로 이걸 돌려가면서 다른 상을 줘서 시야각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변조기를 여러 개를 이렇게 타일형으로 둥그렇게 모아서 만들어서 시야각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야각이 한 2도 정도밖에 각각의 공간 광 변조기에 대해서 그런 작은 각도인데 여기서는 한 22도 정도의 큰 시야각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경북대에 있는 한중구 교수가 과거에 했던 그러한 연구로서 아주 많이 인용이 되고 그 다른 외국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안경형 홀로그래픽 증강현실 디스플레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형 디스플레이,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또는 니어 아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VR로도 할 수 있고 뭐 AR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VR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은 다 차단되고 프로젝터에서 주는 상만 보는 것이고 AR이라고 하는 것,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빛과 같이 보는 것이죠. 즉 프로젝터에서 주는 상을 덧입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른쪽 눈과 왼쪽 눈에 다른 상을 주는 것, 이것이 그런 가상현실 VR이나 또 일부 AR의 디바이스에서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이제 물체를 실제로 볼 때는 이렇게 그 수렴거리, 아까 말씀드린 두 눈이 모이는 각도로 정해지는 수렴거리와 그 다음에 눈동자의 렌즈가 깨끗한 상을 보기 위해서 두께가 달라져서 초점을 맺히려고 하는 거리, 초점거리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우리가 극장에서 보는 3D 영화도 그렇고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에서는 이러한 스크린이 있고, 즉 여기 디스플레이란 패널이 있고 가상 물체가 뒤에 떠 있다라고 하면 두 눈이 모이는 거리, 수렴거리는 저 떠 있는 물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동자 렌즈는 깨끗한 상을 보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나 스크린을 봅니다. 그래서 이 두 정보가 초점거리와 수렴거리가 불일치합니다. 이것을 초점 수렴 불일치 문제라고 하고 이것이 피로감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는 이러한 스크린보다 더 먼 거리에 정말 입체상을 표시할 수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 예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HOE라는 것이 있습니다. HOE라는 것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프로젝터가 달려있고 상을 주면 HOE에서 빛이 회절되면서 눈에 모입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빛이 이렇게 투과돼서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러한 홀로그램 상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한 연구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레이저와 멤스 거울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반사형 변조기인 엘코스 리퀴드 크리스탈 온 실리콘 공간 광 변조기를 씁니다. 그래서 홀로그램 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려주고 이게 그 안경에 포토폴리머를 입히고 HOE 렌즈를 만든 겁니다. HOE가 뭔지는 뒤에 말씀드릴 텐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퍼져서 가는 빛이 여기에서 반사돼서는 눈에 모여서 들어가게 되는 이렇게 이상한 반거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은 그냥 통과합니다. 그래서 증강현실,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과 여기서 준 상을 같이 모아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여기서 홀로그램 상을 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 PSHOE라고 쓴 부분과 멤스 미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역할입니다. 그 눈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 여기에 넣어줘야 되는 상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출발하는 빛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HOE에서 회절돼서 눈에 들어가는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또 하나의 HOE로 만듭니다. HOE는 우리말로는 회절광학 소자, 홀로그래픽 옵티컬 엘리먼트인데 HOE는 우리말로는 홀로그래픽 옵티컬 엘리먼트입니다. 이것이 구현한 그런 상이고요. 입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만든 상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과 덧입혀져서 증강현실을 구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앞에 초점을 맞추느냐 뒤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앞에 있는 물체 뒤에 있는 물체가 뿌얘지고 초점 맞고 하는 것이 달라지고 상도 거기에 따라서 초점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활용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은 이와 같이 만듭니다. 포토폴리머를 사용을 합니다. 포토폴리머에 신호광, 물체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신호광과 기준광을 주면 이렇게 빛이 세고 약하고 한 간섭 패턴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물질에는 이제 모노모들이 있고 개시제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빛이 센 곳에 모노모들이 붙어서 폴리머가 나타납니다. 중합화가 돼서 분자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 패턴에 따라서 이와 같이 그 폴리머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빛이 셌던 부분에서는 이제 빛이 느끼는 굴절률이 높고
이 부분에서는 낮고 높고 낮고 한 패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절률의 변화된 패턴이 생기고 그것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저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이러한 포토폴리머에 기준광을 주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홀로그램의 원리에 의해서 신호광이 재생돼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는 이와 같이 신호광을 재생해내는 것이고 이 신호광은 반드시 3차원 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응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것이 이제 포토폴리머가 되겠습니다. 뭐 유리 위에 포토폴리머를 입히고 기준광과 신호광 이것은 같은 레이저에서 나온 빛입니다. 그런데 렌즈를 써서 이것을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을 하고 재생을 하면 이 렌즈를 통해서 모이던 빛이 재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재생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빛을 여기서 주면 여기서 마치 반사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반사 각도도 보통의 거울의 각도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또 반사되면서 빛이 모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일종의 아주 이상한 특수한 거울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홀로그램 기법으로 기록된 것은 기준광의 방향과 파장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 유리 밖에서 원래 들어오던 다른 빛은 여기를 그냥 통과합니다. 이 포토폴리머의 감광성 소재에 기록된 패턴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그냥 통과합니다. 즉 증강현실 소자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할 때는 레이저를 쓰지만 사용을 할 때는 꼭 레이저가 아니어도 비슷한 파장에 비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RGB 세 가지 색깔의 레이저로 이런 걸 만들고 여기에 프로젝터를 쓰면 칼라 그러한 영상이 이쪽 방향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는 이렇게 원하는 대로 그 특성을 조절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레이저를 줬는데 빛을 주면 여기서 이렇게 회절돼서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 변조기 반사형 타입 공간 광 변조기에서 변조되면서 반사된 빛이 여기 와서 회절될 때는 또 수직 방향으로 모이면서 눈에 들어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여기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상한 거울인 것이죠. 빛이 이렇게 온 걸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서는 다시 눈 쪽으로 가게 하는 거. 이렇게 만드는 그 회절광학 소자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레퍼런스 빔과 시그널 빔, 신호광을 주고 첫 번째로 주고 두 번째는 레퍼런스 빛을 이쪽 방향에서 주고 시그널 빛은 렌즈를 통과해서 모이게 줍니다. 이런 기록을 두 번을 해서 그것이 다 같이 써지게 하면 이제 이쪽에서 빛을 이쪽 방향 프로브 빔, 읽는 빔을 이쪽에서 주면 바로 이 시그널 빔이 가던 방향처럼 재생이 됩니다. 리컨스트럭션이 되고 그것이 반사형 변조기에서 변조된 다음에 반사돼서 이쪽으로 오면 다시 여기 모이던 빛처럼 이쪽으로 회절이 돼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유리에 포토폴리머를 입히고 기준광을 이쪽에서 주고 신호광을 주는데 이렇게 거친 면에서 회절된 걸 통과시켜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을 또 기록하는데 기준광을 다른 각도에서 주고 이걸 렌즈 어레이를 통과한 신호광을 줘서 그 패턴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물체들이 다 치워진 다음에 이 포토폴리머를 쓸 때는 이쪽 방향에서 프로젝터로 주면 여기선 마치 산란된 2차원상이 보이고 이쪽 방향에서 프로젝터로 적절히 만들어진 영상을 주면 이렇게 모였다 퍼져서 방향별로 다른 상을 주는 그러한 3차원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집적 영상이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작은 이러한 그 유리판에 포토폴리머가 입혀 있고 거기에 두 가지 그 HOE 홀로그래픽 옵티컬 엘리먼트 패턴을 만들고 거기에 프로젝터를 두 개 방향에서 주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주는 것은 이러한 2차원 이미지고 그것은 여기서 산란돼서 2차원상이 보입니다. 다른 프로젝트에서 준 것은 이와 같은 그 이미지고 이것이
포토폴리머에 있는 그 렌즈 어레이 패턴에서 회절되면 이러한 입체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체 뒤쪽에 있는 이러한 그 유리판 뒤쪽에 있는 물체가 see-through가 되어서 보이는, 즉 AR 디스플레이고 2차원 상도 보여주고 3차원 상도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차원 상이나 3차원 상은 동영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프로젝터로 주는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HOE 자체가 3차원 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HOE는 특수한 형태의 거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두 개의 유리판에 포토폴리머를 입히고 HOE 패턴을 만든 것인데요. 이건 어떻게 되게 했냐면 1번 방향의 프로젝트에서 상을 주면 1번 레이어에서 회절돼서 눈에 들어오고 2번 프로젝터 방향에서 상을 주면 1번 레이어는 그냥 통과합니다. 여기에 만든 HOE에서 사용된 기준광의 패턴과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1번 레이어는 통과하고 2번에서만 회절돼서 옵니다. 그래서 이런 3차원 상을 적절히 앞면과 뒷면에 나눠서 보여줄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라는 기법에 의해서 이 물체가 이 두 개의 유리판 중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리판이고 여기에 HOE는 기준광이 각도가 달라지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물체는 see-through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한데요. 여기에서 자동차라든가 집 모양은 실제로 이러한 유리판 두 개 뒤에 있는 물체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터로 이렇게 상을 줘서 입체상이 이렇게 오버랩돼서 보이도록 하는 AR 3D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안경형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HOE가 이용되는 예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는 HOE를 이용을 하고 또 홀로그램 이미지를 준 것인데요. 여기는 홀로그램 이미지는 아니지만 HOE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안경에 포토폴리머를 입히고 말하자면 특수한 거울을 만드는 것인데, 이쪽에서 반사된 빛은 눈에 모이게 되고요. 여기서 독특한 것은 모이는 것이 광선이 눈동자 렌즈의 중심을 통과합니다. 그렇게 되면 눈동자 렌즈의 두께에 관계없이 여기 상이 잘 맺히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빛은 이 홀로그램의 특성상 레퍼런스 빔, 기준 빔의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통과해서 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안경 밖에 있는 물체고, 이러한 그 상들은 그 프로젝터로 줘서 HOE에서 회절시켜서, 또는 쉽게 생각하면 특수한 거울에서 반사돼서 눈에 들어오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또 HOE의 중요한 응용으로 떠오르는 것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자동차용 디스플레이고, 이것이 보통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 여기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윈드실드를 이용하면 여기서 영상을 줍니다. 뭐 거리 정보죠. 무슨 계기판 정보나 뭐 그런 거리 정보를 주는데, 그게 눈에 이렇게 들어오면 요 윈드실드가 반사판이 되는 것이죠. 반거울이 돼서 여기 들어오는데, 그러면 여기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떠 있는 거리를 멀게 하려면 여기에 광 경로를 길게 해줘야 되고, 사실 여기 또 오목거울 같은 것도 있는데요. 그런 것으로 좀 거리를 단축시킬 수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게 제한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유리판 자체가 반거울이 되려면 여기에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각도가 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로 뭐 판을 하나 세우는데, 그러면은 이제 공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또 사람이 볼 때, 밖에 물체를 볼 때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HOE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홀로그래픽 옵티컬 엘리먼트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특수한 거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윈드실드에 포토폴리머를 넣고 HOE를 만들면 여기서 프로젝션 시켰을 때 입사각과 반사각이 다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할 수가 있고,
즉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퍼지던 빛이 사람 눈에 들어갈 때는 모이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오목 거울 역할도 같이 하는 이상한 그러한 거울인데, 그러한 것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실험실에서 이걸 해서 성공을 시켜봤고요. 이것은 그 웨이레이라는 회사가 이 HOE로 이런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서 CES에서 데모를 한 것인데, 이런 기술로 최근에 유명해진 외국 회사입니다. 예, 다음은 디지털 홀로그래피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홀로그래피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홀로그램을 찍을 때는 레이저를 쓰고 그 간섭 패턴을 찍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을 재생할 때는 실제 실험실에서 공간에서 상을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상에서만 재생하는 것입니다. 입체 정보를 컴퓨터 상에서만 재생하는 것, 이것이 디지털 홀로그래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레이저를 빛살 가르게 빔 스플리터라고 하는데요. 이것으로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거울에 반사돼서 오는 기준광이고, 하나는 물체에 반사돼서 오는 물체광입니다. 이러한 기준광과 물체광의 간섭 패턴을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상에서 그 정보로부터 이 물체광의 광파를 계산해냅니다. 그 다음에 그 광파가 거꾸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진행을 해왔으니까 거꾸로 역추적해서 수학적으로 여기에서 광파가 어떻게 됐을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상에서 요 위치에서의 요 광파는 어땠구나, 어떤 모양이다 하는 것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들어오는 반사돼서 오는 물체광과 기준광의 간섭을 보는데, 이 간섭 패턴이란 건 빛의 위상이어서 360도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증가하는 위상이냐, 증가했다가 다시 갑자기 감소해서 또 증가하는 위상이냐를 구별해내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구별해내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 그래서 그걸 구별하고 또 다른 노이즈들을 없애는 그러한 방법이 페이즈 시프팅 간섭계다 하는 것입니다. 피에조 스테이지란 걸 써서 여기에 전압을 주면 거울이 약간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광의 그 위상을 0도, 90도, 180도, 270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4단계로 바꿔가면서 4장의 간섭 사진을 찍어서 거기서 위상 정보를 다 온전하게 뽑아내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기법은 축외 디지털 홀로그래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엑시스 홀로그램, 동축 홀로그램에서는 레퍼런스 빔과 즉 기준광과 물체광이 같은 각도에서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노이즈들도 다 같이 생기죠. 그런데 이것은 오프 엑시스, 축의 홀로그램으로서 물체광과 기준광이 기울어져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제 리스 우파트니에게 제안했던 아이디어로 원하는 정보와 원하지 않는 정보가 공간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그것이 푸리에 공간에서 분리가 되고, 원하는 정보만을 우리가 필터링을 해서 골라내서 원하는 정보만 깨끗하게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미경에 많이 쓰입니다. 그것을 디지털 홀로그래픽 현미경이라고 합니다. 빛을 레이저를 둘로 나눠서 하나는 기준광으로 해서 여기에서 반사돼서 카메라에 들어오고, 다른 하나는 물체를 통과합니다. 보통 바이오 샘플을 쓰는데, 바이오 샘플은 빛을 잘 투과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투과될 때 그 바이오 샘플의 위치마다 그 샘플의 두께가 빛의 위상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진 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것은 그 투과형인데 반사형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간섭 패턴이 여기서 찍히고, 그런데 이 샘플의 이미지가 딱 영상이 여기 딱 맺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어도 됩니다. 카메라 위치는. 그래서 이러한 간섭 패턴으로부터 이 물체광의 파면을 계산을 해내고, 그것을
원래 이미지가 잘 매쳐야 되는 그러한 가상적인 면까지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역전파를 해서 수학적으로 컴퓨터상에서 이 위치에서의 물체광이 어떤 패턴이겠구나 하는 것을 컴퓨터상에서 복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디지털 홀로그래픽 현미경의 핵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사형과 투과형이 있는데 이것은 물체광이고요. 이렇게 해서 샘플에서 반사돼서 카메라로 오고 이것은 기준광이 됩니다. 두 개의 광 경로가 이제 비슷하도록 맞춰 놓은 것이고요. 간섭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투과형입니다. 여기 샘플을 투과하면서 위상이 바뀌게 되고 그 빛과 기준광의 간섭을 찍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프 엑시스 홀로그램을 이용한 그러한 디지털 홀로그래픽 마이크로스코피를 말씀드렸는데 온 엑시스도 노이즈가 있지만 중요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저를 가지고 핀홀을 통과하면 이렇게 많이 퍼지는데 이 바이오 샘플에서 산란된 빛, 그것을 점선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것과 산란되지 않은 실선으로 표현된 빛이 간섭을 합니다. 즉 점선으로 표현된 빛은 물체광이고 실선으로 표현된 빛은 기준광입니다. 그 간섭을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넓은 각도를 다 커버할 수가 있어서 큰 뉴메리컬 에퍼처, 큰 개구수를 갖는 이러한 현미경을 3D 현미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재생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말씀드렸던 그러한 오프 엑시스 축외 홀로그래피 기법으로 투과형 샘플을 본 것이고 그 투과형 샘플을 봐서 그러한 샘플의 바이오 샘플의 높이 프로파일을 이렇게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상에서 계산을 해내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가 실제로 디지털 홀로그래픽 현미경을 만들고 지문을 찍은 것입니다. 지문 3차원 이미지를 찍은 것이고요. 수학적인 과정은 생략을 하고 원래 이제 찍은 이미지에서부터 원래의 지문의 위치까지 거꾸로 가서 거기에서의 패턴, 3차원 패턴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디지털 홀로그래픽 현미경은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만든 회사 린시텍이고요. 이것은 카이스트 박용근 교수님이 만든 회사 토모큐브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노 구조물을 마이크로 구조물을 본다든가 바이오 샘플을 보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보는 것이고 비접촉하면서 보는 것이고 3차원 정보를 보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가 자체로 만든 디지털 홀로그래픽 현미경으로 3차원 지문을 본 것이고 다른 영상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스위스 회사의 제품의 예입니다. 홀로그래피에 반드시 레이저만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쓰는 것에 단점이 있는데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밝고 어두운 스페클 패턴, 막 자잘한 간섭 패턴이 생깁니다. 난반사된 패턴이요. 그런 이슈도 있고 또 하나는 레이저로 홀로그램을 정말 찍으려면 그 레이저를 퍼뜨려서 물체에 반사돼서 오는 물체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물체광이 크기에도 좀 제한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체 뒤에 백그라운드까지 찍기는 어렵습니다. 백그라운드까지 레이저가 갔다 와야 되니까 그거는 어렵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보통 카메라로 찍은 상들의 영상들을 가지고 3차원 정보를 뽑아서 홀로그램으로 변환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간섭성이 떨어지는 빛이 일반 광이죠. 백색광이나 자연에 있는 빛으로 홀로그램을 찍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한 점에서 나온 빛, 레이저가 아닙니다. 여기 한 점에서 산란된 빛을 보면 이러한 반거울 이거는 빔 스플리터입니다. 그래서 빛이 일부는 투과되고 일부는 반사되는데 빛이 이렇게 갔다 오고 이렇게 갔다 온 것이 서로 간섭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개의 길이가 거의 같아서 간섭성이 떨어지는 빛이지만 레이저가 아니지만 간섭 패턴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개를 이렇게 하나는 평면거울 하나는 오목거울로 하든가 두 개를 오목거울로 하는데 그 배율을 좀 공률을 달리하면 그 배율이 좀 이렇게 달라져서 여기 파면의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레이저가 아닌 자연에 있는 빛에 가지고도 간섭 패턴을 만들 수가 있고 이것은
플로리다에 계시는 김명근 교수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실험을 한 예이고, 이분은 그런 방법으로 달의 홀로그램도 찍었는데요. 근데 뭐 시야각이 워낙 작아서 퍼스펙티브가 작아서 입체감은 잘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간섭, 이 홀로그램이 이제 간섭을 이용을 해서 그 간섭 패턴으로 세기 패턴을 기록을 하는 것인데, 그 간섭계로 측정하는 것을 또 홀로그래피 기술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런 예인데요. 레이저를 가지고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레퍼런스 빔으로 사용돼서 저장 매체에 들어가고, 다른 하나는 물체에서 산란돼서 들어가는데 두 개 빛이 서로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섭 패턴을 만듭니다. 이것을 보시면 더 명확한데, 여기 포인트 소스가 레이저입니다. 레이저에서 나온 빛을 거울에 반사시켜서 저장 매체에 들어가게 해서 레퍼런스 빔으로 씁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빔은 이 막인데, 막에서 반사돼서 들어가서 여기서 간섭 패턴을 기록을 합니다. 이 간섭을 기록하는 매질은 요새는 다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를 쓰죠. 그럼 빛의 세기 패턴이 기록이 되는데, 이 막이 떨리면 이러한 패턴, 진동 모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계 공학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진동 모드를 뭐 수치 해석으로, 뭐 유한요소법 같은 수치 해석으로 분석을 해서 이러한 패턴을, 진동 모드를 구하죠. 그런데 이걸 실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반사돼서 오는 빛과 여기서 반사돼서 오는 빛이 산과 산이 만나면 밝아지고 산과 골이 만나면 어두워지는데, 하나의 골에서부터 다른 골, 어두워진 데서 또 다른 어두워지는 데까지는 요 높이가 파장의 그 반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왕복하는 빛이 파장 정도 바뀌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밝은 데서부터 밝은 데까지의 높이 차이, 또는 어두운 무늬와 어두운 무늬 사이의 이 막의, 진동하는 막의 높이 차이가 한 파장의 반 정도 됩니다. 빨간색 레이저를 썼다. 헬륨 네온 레이저 633 나노미터 파장의 레이저 썼다 라고 하면, 뭐 대충 600 나노미터 파장 썼다라고 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똑같이 밝아지거나 똑같이 어두워지는 높이 차이가 한 300 나노미터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여러 레벨로 나누어서 이 밝기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 거,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이러한 막의 높이를 뭐 수십 나노미터 높이 프로필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접촉해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저를 써서 비접촉 측정을 하고 비파괴적인 측정을 합니다. 이걸 잘라서 단면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동전의 높이를 잘라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비접촉, 비파괴적인 계측을 할 수 있고, 이것을 간섭계로 하는데, 또 이런 것들을 많이 홀로그래피 기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재미있는 관심 있으신 부분만 골라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통 일반인들은 홀로그램을 3D 디스플레이와 같은 뜻으로 알기도 하고, 또 일부러 이러한 어떤 기술에 주목을 받고자 해서 일부러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홀로그램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홀로그램의 원래 뜻은 광파를 그대로 기록 및 재현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빛의 진폭뿐만 아니라 위상 정보도 기록했다가 재생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파면을 이제 복소 파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진폭과 위상 이런 걸 이제 수학적으로는 복소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 재생하고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는 보통 요새 말하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는 과거에는 전자 홀로그래피라고 부르던 것으로서 공간 광 변조기를 이용을 해서 픽셀별로 광의 특성, 진폭이나 위상 특성, 주로 위상 특성을 변조합니다만 또 진폭을 변조하기도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어떤 원하는 3차원 상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홀로그래픽 광학소자 HOE, 홀로그래픽 옵티컬 엘리먼트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는 어떤 원하는 광파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 자체가 3D 디스플레이로 쓰이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특수한 반사, 특수한 회절 거울로 생각하면 됩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빛을 회절시킬 수 있고 원하는 패턴으로 빛을 모아준다든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3D 디스플레이 안경형 디스플레이라든가 또는 자동차용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적용하는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홀로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그 홀로그램은 레이저를 사용해서 간섭 패턴을 찍고 3차원상을 재생하는 것은 컴퓨터상에서 재생을 해서 3차원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로 응용되는 분야는 디지털 홀로그래픽 마이크로스코피, 디지털 홀로그래픽 현미경이 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홀로그래피 기술을 아이디어를 내고 개발을 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데니스 가버가 한 말입니다. 미래는 워낙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미래는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들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면 예측도 되는 것이죠. 만들면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고 이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따라서 비슷비슷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말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